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의 마침표 사고단. 저는 법무법인 한중의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보험 관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본격적으로 보험사 욕하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십니다. 어떻게 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를 착취하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업계인으로서 오늘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이 부끄러운 교통사고 업계의 현실, 보험사들의 추악한 불법 카르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교통사고 당하셔서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뭐냐면 독립손해사정법인이라는 데 연락을 했대요. 거기서 사고를 보여주니까 이 정도면 1,0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계약을 한 바로 다음 날에 보험사에서 300만 원이 입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냐 이게. 전화를 하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나이도 있고 해서 300 이상은 절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엄청 잘해드린 겁니다. 수수료 15%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제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해놓고 오늘 300이 뭐냐. 그리고 봐서 300밖에 못 받을 건이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덜컥 입금이 돼 있으면 이건 뭐냐, 난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받을 수 있어야 그나마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더 지나면 더 못 받으실까 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수수료 빨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 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500만 원 이상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담당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대충 처리하려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의심되는 건 뭐냐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낮은 가격에 합의하려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됐습니다. 이 손해사정사 어떤 마음에서 하셨는지 그 마음까지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행동 자체가 애초에 불법인 겁니다. 손해사정사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손해사정입니다. 뭐냐면 손해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정당한 손해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결정을 해주는 게 손해사정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국같이 보험이 많이 발전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사정사가 일종의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판사라기보다는 감정인이랄까? 이런 역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손해사정사들은 대부분 보험사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편을 안 들어주고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죠. 사실상 독립손해사정법인이라고 하지만 보험사 일만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예 보험사에 소속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반 이상입니다. 나머지 분들이 독립손해사정사들이란 분들인데, 이분들은 저희 같은 이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보험사에 이 손해사정 내용을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출하는 업무를 넘어서서 만약에 협의를 한다, 이러면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면, 어떻게든 빨리를 처리를 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데만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손해사정사가 이런 거를 진행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손해사정사가 진행하는 걸 넘어서 직원들,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상담을 맡겨놓고요, 무조건 큰돈 얘기해서 계약을 따낸 뒤에 보험사랑 적당히 합의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더 나쁜 경우들도 있어요. 뭐냐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의뢰를 받아 일하는 손해사정사랑 이제 피해자 의뢰를 받아 일하는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손해사정사가 오히려 보험사를 위해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변호사법 109조를 보면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적 업무를 업으로서 대행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보험업법 189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나 보험계약자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도록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 중요한데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모두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적 업무를 대행을 해줬고요. 그 대가로 보험회사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총 받은 금액이 3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징역형, 물론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집행유예 판결과 이 금액 전액 3억 9,60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행위가 불법인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들이 너무 흔한 거거든요. 병원 같은 데 가면 손해사정사들이 앉아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앉아있거나 막 이렇게 연결해주거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시고 제가 이걸 최대한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한 15%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단순히 손해사정 업무를 넘어서서 아예 협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불법인 거죠. 이걸 심지어 좀 알아도 번거롭고 귀찮고 뭐 설마 나한테 나쁘게 하겠어? 돈만 많이 보내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돈만 많이 받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또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뭐 정직하게 손해사정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이 어쩌면은 보험사랑 협의를 해서 내가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충 넘어가는 경우, 혹은 이걸 넘어서 불법 리베이트를 보험사 직원이나 보험사에서 받는 경우, 아니면 보험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좀 적당히 적게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영역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반면 보험사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사람이 손해사정사를 하면 어떤 손해사정사일지, 어떤 변호사들까지 일지, 이런 것들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내가 얼마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혀 없고요. 반면 보험사는 수십만 건의 정보가 쌓여 있고 지급 기준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정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걸 넘어서 보험사는 금감원과 더 친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영향력도 더 큰 거죠. 이런 손해사정사 업계 그리고 보험사의 카르텔이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는 엄청난 이윤을 보고 있고 반면에 피해자는, 그리고 여러분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유로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보험사는 어떤 일도 하냐면요, 보험 가입자, 소비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채무 부존재 소송입니다. 나 보험사는 너에게 보상금, 배상금 주기 싫다, 안 줄 거다 라는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런 소송을 걸면 이 치료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치료만 좀 더 받고 싶은데 뭐 돈 그렇게 많이 받고 싶은 것도 아닌데,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이 소송 대응하려면 지식도 없으니까 내가 변호사를 써야 될 텐데,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뭐라고 하죠? 300만 원, 400만 원 최소 이 정도 달라고 하죠. 내가 3, 400만 원 못 받을 것 같은데 3, 400만 원을 변호사한테 주기가 조금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변호사 없이 이 소송을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실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보험사 평균 승소율이 얼마나 될까요? 40%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소송을 당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만 한다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 너희는 잘했냐?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도 소액 사건들을 많이 맞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험 합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변호사들은 큰 사건 맡아서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이런 작은 사건들 잘 맡으려고 안 합니다. 아까 보험사에서 걸려온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 이런 것들도 변호사가 잘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런 보험 합의를 합법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보험사가 걸러온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변호사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상 그런 변호사를 찾기 힘들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업계에서도 분명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이 생태와 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회사에 25년 이상의 국내 최고의 보험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이런 손해사정사님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자, 단언컨대 최고의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정한 보상,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으로 사고닷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사고닷 플랫폼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사고를 어떻게 당했는지 이런 내용들만 입력을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담당했던 1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배상금,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안내를 드립니다. 꼭 저희한테 의뢰하지 않으셔도 어떤 비용 같은 거 따로 받지 않으니까 이 계산기는 최대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계산 결과만큼의 보상금, 배상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착수금 없이 10%에서 15% 정도의 성공보수만 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보험 합의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고닷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사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절차와 전문적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비대면으로 모두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기반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고닷 서비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에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언제든지,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